설해마을 한가운데 나만의 정원이 생기고 나만의 클럽하우스를 소유하시게 됐는데요.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 디자이너의 작품, 오브제 같은 그런 가구들이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AI를 이용해서 의자 디자인을 했고 의자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3주가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실내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서포터즈 김용기. 허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링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디자이너 한수진 멘토입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게 될 건데요. 그럼 멘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간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인생에서 그 순간마다의 선택이 갈림길에서 좌우가 되듯이 인생을 좌우하듯이 좋은 공간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어떤 개인의 행복감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이런 개념적인 거나 뭐 표현으로는 뭐 감성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표현을 하면서 제가 만든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감과 충만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가치적인 거에 의미를 두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 멘토님의 공간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인생작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방배동 설해마을의 노브라임 빌라입니다. 제가 코테야드 바이 노브라임으로 네이밍까지 한 작업이고요. 20년 된 유휴 공간을 입주민들 20세대가 모여서 이 빌라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후에 그 설해마을 한가운데 나만의 정원이 생기고 나만의 클럽하우스를 소유하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생활에서 머물던 주거 환경이 공동체 공간이 라운지가 생기면서 주말에는 다 같이 뭐 바베큐 파티를 하시거나 저녁에는 소소하게 와인을 드시거나 공간으로서 삶의 반경이 좀 확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공간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인생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단 20세대 분들의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간 중심으로 라운지 공간에만 집중해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아무래도 공간이 완성이 될수록 조금 더 주위로 확장이 되고 완성도를 높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이시는 저런 정원도 같이 함께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는데 예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문 조경 업체를 고용한다기보다는 제가 몇몇의 반장님들하고 또 클라이언트 분들, 뭐 사모님, 대표님들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꽃시장에 가서 꽃을 샀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종삽을 들고 같이 이제 흙도 파고 꽃도 심고 크게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같이 흙 묻은 옷을 입고 저녁에는 같이 와인도 먹고 이렇게 뭐 회포도 풀고 이러면서 되게 그 순간들이 그때는 조금 힘들었어도 이후에는 되게 낭만도 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노브라임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 되게 많은 다수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경험과 감성을 제가 빠르게 이해를 해야 좀 좋은 디자인도 나오게 되는데 디자이너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행이 빠르고 깊게 어떠한 문화 그리고 뭐 건축, 뭐 자연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는 틈틈이 작품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제가 많이 보고 다니는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이 하나의 그림, 이 하나의 씬에 되게 많은 가치와 그리고 되게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 정신도 배울 수 있고 작가의 철학이나
이런 사상을 좀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습득을 해서 공간에 녹여내려고 여행이나 작품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영감을 구체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런 감성적인 거를 제가 습득을 하더라도 그걸 현실에서 풀어내기까지는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공간일수록 가장 마지막에 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좀 좋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일단은 선행되는 작업은 레이아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이아웃 자체는 평면이지만 제가 입체적으로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 공간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느껴야지만 나중에 완성도도 결국엔 좋은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 디자인에서 차이를 두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주거 공간 자체는 좀 머무는 시간도 길고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상업 공간은 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이고 또 머무는 시간은 목적에 맞게 또 짧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디자인을 할 때 마감재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감성을 좀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씬, 그러니까 한 컷에 담긴 뭔가 임팩트라든지 트렌디함이 좀 표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 공간하고 상업 공간은 좀 디자인을 할 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실내 건축 트렌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트렌드를 뭐 클래식이나 모던, 디자인적인 조형 요소로 정의하기보다는 개인의 감성을 앞으로 디자이너의 역할과 이제 더해져서 표현할 수 있는 오띠꾸뚜루적인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띠꾸뚜루라는 게 자기만의 감성을 되게 하나만의 아이템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제품이 아니라 그런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띠꾸뚜루적인 표현 방법을 자연에서 많이 아이템을 가져오는데 자연만큼 저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간에 가져오기 위해서 뭐 기하학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조형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뭐 풍경 그리고 뭐 하늘, 뭐 나무 이런 햇빛,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 이런 것들을 공간에 잘 녹여낼 수 있어서 매일 머무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감동들이 있잖아요.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디자인은 특히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유형의 공간과 비교했을 때 주거 디자인만이 갖는 차별점이 따로 있을까요?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간을 이제 하나의 연결된 분위기로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독 좀 가구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 디자이너의 작품, 오브제 같은 그런 가구들이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부분에 배치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기성 가구로는 표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책상, 뭐 책장, 의자, 작은 손잡이 하나까지 디자이너의 좀 감성을 같이 제가 하나의 이제 연결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만의 하나뿐인 현장이 되는 거고 이제 기성 가구들의 쇼룸 같은 공간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이제 저만의 이야기가 되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구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1mm, 1mm가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마감재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좀 좋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는 하이엔드 주거를 설계를 주로 하시는데 지속 가능성이나 친환경 같은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니즈와 멘토님의 디자인 철학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그 부분을 조율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사실 친환경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친환경적이면서 디자인적인 것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비단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을 생각하시는 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셨는데 숯벽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능성은 이제 뭐 피톤치드도 나오고 이런 기능성은 충족이 되지만 디자이너로서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조건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생각을 전환을 해서 그럼 이 벽지를 조금 더 빛을 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조명 배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변적인 환경을 보태서 그런 친환경 소재를 잘 이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웰빙이나 이런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재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친환경적이면서 좀 디자인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를 선택을 해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디자인 방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거 디자인 분야에서는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AI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AI가 아직은 그런 기술적인 거에 보완이 아직은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뭐 되게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디멘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방식이라든지 현실 세계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재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거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드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AI를 이용해서 의자 디자인을 했고 의자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3주가 걸렸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인 그런 스케치 단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끌어내면서 쉽게 첫 번째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생각 그리고 그 디테일 그리고 뭐 디멘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보태서 완성도를 점점 높여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AI는 앞으로는 공생하게 되면서 좋은 디자이너의 어시던트 같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연출할 때 소재 선정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컬러나 뭐 대리석이나 이렇게 한 가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를 좀 깊이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 매일 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라는 걸로 좀 공간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색을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때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유리, 금속, 그러니까 다양한 물성들을 사용을 해서 한 가지의 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실내 건축 분야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뵙게 되면서 생각보다 좀 자신감이 없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새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많이 쌓는 데 집중을 해서 10,000시간, 20,000시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지 멘토님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